자, 다음은 사회 분야 기사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죠. 뭐 관련된 내용들이 연일 좀 기사로 다뤄지고 있어요. 자, 정인이법. 이른바 이제 국회에서 지난 금요일 날 법들이 많이 통과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정인이법. 형량 강화 왜 빠졌나. 그동안 뭐 형량 높여야 된다. 이거 엄벌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막상 법 내용을 보니까 형량 강화 내용은 빠졌습니다. 자, 근데 설명이 이렇습니다. 입증 책임 커져 피해자가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형량을 강화하게 되면. 자, 형량의 하한을 높이게 되면 이게 이제 강화하는 거잖아요. 하한을 높이면 애매한 사건은 무죄가 나올 경우가 많아질 거다. 그럼 이게 좀 이상하잖아. 이건 생각하지 못한 결과잖아요. 피해자가 이걸 원하는 건 아닐 텐데요. 일각에서는 현장 전문성 향상 우선이다. 이렇게 지적이 나옵니다. 형량 높이는 게 이게 다수가 아닙니다. 현장에 이걸 다루는 전문가들, 이분들의 역량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런 목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관련된 양모에 대해서 13일 재판, 살인죄 적용 여부 촉각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 기사는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는 이제 5년 이상으로 돼 있어요.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인데 학대 치사 같은 경우에 예. 살인죄는 5년 이상 또는 사형까지 돼 있단 말이죠. 근데 5년이라는 의미가 갖는 것이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입니다. 예를 들면 5년에서 재판부가 임의 감경, 한 번 감경할 수 있거든요. 그럼 2년 6월이 되죠. 최저형이. 예. 그럼 3년 이하의 형 선고할 경우에만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집행유예가 가능해요. 근데 10년 이상 하게 되면 한 번 감경하더라도 5년 이상이 됩니다. 그 집행유예가 안 돼요. 집행유예가 안 돼요. 그 예. 말은 뭐냐면 유죄가 되면 바로 실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근데 재판하다 보면 입증이 다소 불충분한데 뭔가 그냥 무죄로 하기는 그렇고 유죄로 하기 그렇고 약간 경계선상에 재판부가 심증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검찰에 좀 더 입증 책임도 가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집행유예가 가능하면 예. 집행유예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그럼 유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5년 이상의 형 감경을 하더라도 5년 이상이 되게 되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는 무죄로 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아예 강한 형이 나오든가 아예 무죄가 나오든가 이렇게 된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면. 집행유예가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양단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재판하다 보면 들어보면요. 이 재판부도 확신이 안 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방향 설정을 할 때 형량이 다소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그래서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돼서 항상 형량 강화에 있었지만 막상 빠진 이유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거네요. 그거하고 사실은 이제 그 균형이죠. 다른 예. 범죄들하고 균형이 맞춰야 되는 거고 오히려 그 법원에서 양형 기준을 높이면 되는 겁니다. 그 또 하나는 아동학대 치사로 기소할 것을 좀 더 살인죄로 기소하듯이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 범위를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이걸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입법적으로 저렇게 마냥 높여놓으면 균형성도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법원의 입증 책임 전가 부분도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여론이 굉장히 악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여론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네요. 왜 안 높이는가? 또 이런 또 여론의 질타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이 상황에 대해서. 근데 실제 저게 예. 그 법정형만 높인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실제 법원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를 경험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법정형 때문에 법원에서 형 선고하는데 일정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인정될 경우에만 다시 입법 논의가 필요할 그래서 거예요. 아까 법원의 그 양형 기준이 좀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사가 좀 있고요. 다음 기사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주말 동안 참 많은 분들이 이 기사 보셨을 거예요. 영하 17도에 내복만 입은 5세 여아. 길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성탄 전야에도 길에서 울고 있었다. 이게 한두 번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앞서서 있었다는 거죠. 집 밖에서 굶다가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친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친모의 설명은 평소에는 안 그랬다. 이거 뭐 학대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하도 민감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에 어떻게 될지 뭐 많은 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이 있는데요.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돼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앉아서 울고 있었고 집에서 문을 못 여니까 다시 안고 편의점에 오게 된 거죠. 편의점에 오는 길엔 막 이렇게 바들바들 떨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옷을 남편이 입혀줬고
그때는 아이가 좀 이제 혼자 있어서 그런지 좀 많이 울고 있었고요. 여기 들어와서 엄마 막 찾는 뭐 그런 모습이었고요. 문 밖에서 되게 큰 소리로 계속 울고 있길래 그때 이제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자, 최근에 이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아마 또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윤찬 변호사,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꼭 법률적으로 다퉈야 될 부분은 아닐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저게 안전망인데 옛날 공동체에서는 사실 저 정도 상황이면 옆집 아주머니 등이 와서 밥을 주고 막 하던 저도 그렇게 자라왔으니까. 옛날에는 그랬죠. 뭐 자기 집에서만 밥 먹는 게 아니고 옆집에 가서 먹고 했는데 이제 핵가족화되고 아파트형 이렇게 주거 시설이 되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그 친권자가 아이를 의식주에 대해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또는 아이를 치료시키지 않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사실 방임죄에 해당이 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황이 없다 그러면 저거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근데 이건은 지금 상황일 수도 됐는데 있어요. 일단 이건 알아보기 위한 상황인 건가요? 아마 제가 볼 때 입건된 거는? 이건은 경찰이 최근에 그 정인이 사건 때문에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입건을 했던 것 그 같고요. 경찰도 화들짝 놀란 거예요, 지금? 예, 저게 아마 어. 학대나 또는 방임 혐의가 드러나서 입건을 했다고 보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이의 일단 얘기를 들어봐야 일단 되겠지만 뭔가 좀 의심은 되니 뭐 이런 상황인 거라고 입건부터 보시는 해야지만 거예요? 여러 가지 뭐 강제 수사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예. 어떤 그 편의상 입건을 한 것 같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편의점에서 저렇게 또 지나가는 행위 잘 보호 조치를 해줬지만 예. 저는 사회적 공동체가 상당한 부분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 경찰 부분도 마찬가지로 수사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범죄 예방 차원에서 접근을 할 필요도 있어요. 행정경찰, 수사경찰이 분리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예. 더욱더 이걸 수사 대상으로만 여기에서 그 단계에 이르러야만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범죄 예방, 뭐 방임 예방 예. 이런 차원에서 행정경찰 차원에서 행정력 동원하는 이런 시스템이 좀 구축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사회적 어떤 돌봄 뭐 이런 측면에서 또 여러 가지 또 고민을 좀 던지지 않을까 싶습니다.